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학교 멘타 이용태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의 그 강의는 인생교육입니다. 인생교육이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그 창의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대인관계,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앤드루 카네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철강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인 다음에 그 철강 회사를 팔아서 그걸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죽을 때까지 좋은데 쓰면서 살았습니다. 카네기 대학도 만들고 또 카네기 홀이라 그래서 뉴욕에 그 음악 연주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공공도서관도 지어주고 했습니다. 그 카네기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 카네기의 제수가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예일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면은 밤낮 예일 대학에 다니는 자기 아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 엄마가 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더 신나게 자랑할 텐데 이놈들이 편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편지를 쓰라고 편지를 써도 답이 안 와요. 그렇다는 불평을 하니까 카네기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수 씨, 내가 그놈인데 편지 쓰면은요, 편지 답하라 소리 안 해도 당장 답이 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네기 제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인 내가 편지하라 그래도 답을 안 하는데 삼촌이 편지 써가지고 당장 답 온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카네기가 내기를 걸었어요. 만약 그 당장 편지 써서 답이 오면 자기가 $100 받고 편지가 답이 안 오면은 자기가 $100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내기를 걸었더니 누군가 그 내기에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100짜리 내기를 걸고 조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은 뭐 일상적인 이야기 쓰고요. 그리고 끝에다가 조카인데 너희들이 용돈이 궁할 테니 $5를 보낸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5는 굉장한 돈입니다. 카네기가 어려가지고 처음에 취직했을 때는요, 2센트씩 받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5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다음에 $5를 안 넣고 편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카에게서 당장 답이 왔습니다. 아저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5를 넣으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얘기 재밌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이 얘기 속에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엄마가 편지를 썼을 때는 답이 안 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엄마가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엄마 입장만 생각한 겁니다. 엄마는 자기가 편집하고 싶고 그걸 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카네기가 썼을 때 답이 바로 온 것은, 카네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멀리 가서 객지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입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들 눈이 번쩍 띈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숨어 있는 교훈은 남과 무슨 일을 할 때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애드바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좋은 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 재밌구나 하고 잊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교훈이 숨어 있으면은 그 교훈을 실천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밟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의를 듣는 분이 이 가족이 있는 분 같으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이 얘기를 읽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읽는 거죠. 그게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이 얘기가 재밌다 하는 것으로 덮어뿌리면은 가치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완전히 그 가족 성원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책을 덮어놓고 이 얘기를 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러가면서 지금 이 얘기를 책을 덮어놓고 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에 숨어있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은 남과 무슨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가족끼리 둘러앉았으니까 그 교훈을 가지고 각자 경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경험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 어머니, 맏아들 일남이, 둘째 딸 이정이, 셋째 딸 삼수 이렇게 5식구가 둘러앉았다 그러면은 경험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아이들은 이런 가족 회의를 하면은 경험을 얘기 못할 것 같지만은 근데 실상은 아이들도 이 얘기를 잘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삼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사람들과 대할 때는 남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 반에 재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날 만날 때마다 바보 그런다. 그러니까 걔는 내 꼴이 보기 싫어.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딸아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내 친구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한 친구는 사람이 인기가 없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기 있는 친구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려는 아이고, 인기 없는 아이는 지한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아이더라.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이런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가지고 윤치과를 다니다가 요새 김치과를 옮겼는데, 윤치과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기술은 아주 좋은데, 아주 간호원인데 밤낮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짜증내고 하니까 간호원이 석 달을 붙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야 돼. 그런 반면에 김치과라는 데는 의사 선생님이 내 일을 치료를 하면서 옆에 있는 간호원 보고, 박간호원,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 됐지? 석 달 됐습니다. 와, 석 달 됐는데 그렇게 잘하나? 정말 박간호원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오게 된 것을 나는 참 기쁘게 생각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치과에는 간호원들이 다 3년씩 4년씩 오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히 간단한 스케일링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치료는 간호사가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김치과에는 치과 의자를 8개를 놔놓고 간호원들이 다 하고, 의사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돌아다니면 보더라. 그러니까 의술로 봐가지고는 윤치과나 그 다음에 김치과나 차이가 없는데, 한 병원은 잘 안 되는 병원이고 한 병원은 잘 되는 병원인데 그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윤치과 선생님은 남의 입장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김치과 선생님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서 그 차이, 간단한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 회사에 일어난 일인데,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 아니냐. 그런데 지난 회의 때 보니까 개발실에서 새로운 핸드폰 모델을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기능이 많은 아주 좋은 핸드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연구 개발한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 그런데 아마 그 개발자들은 그걸 해가지고 사장님인데 큰 칭찬을 받으려고 기대를 잔뜩 했던 모양인데, 예상외로 사장님은 그 개발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아주 비판적이더라. 뭐라고 그 사장이 평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아, 그 전화기를 쓰는 사람, 고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대부분의 고객은 전화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써.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복잡한 기능을 넣어가지고서 매뉴얼 200페이지나 되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그걸 다 들여다보겠냐. 그러니까 특수한 기능을 쓰는 특수한 전화기도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이 많이 쓰는 전화기는 일반 사람이 쓰기 편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전화를 팔 때도 그 전화기 자체가 기술자의 입장으로 좋으냐 나쁘냐 하고 따지지 말고,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편하냐 안 편하냐를 따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더라. 이렇게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는 참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실상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나 읽어놓고 서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면 이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 간의 대화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까지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인성교육이나 인생교육이라는 것은 지식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가족이 전부 다 이 교훈하고 관련돼서 자기가 실천할 약속을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정희는 이번 교훈이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나는 엄마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아침마다 나를 2번 세운 깨워야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엄마 입장 생각해서 아침에 알람 클록 틀어놓고 엄마가 깨우시지 않더라도 제가 스스로 일어날게요. 그걸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나는 아빠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 아빠가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 식구는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잖아. 아버지가 오셨나 보다 그냥 그런 식이지. 그러면 아버지 속상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열렬히 환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도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은 당신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무심코 당신이 돈 잘못 버린다고 불평을 가끔 했는데, 당신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런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이따가, 그러면 나도 집안 식구들 입장 생각해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구가 전부 다 자기가 실천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했으면은 정하고 실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 정했으면은 그걸 딱 종이에 적고 각자 수첩에 적어 놓고 그래서 실천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서 그 다음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훈이 될 만한 이 얘기를 하나 읽고 그 첫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읽은 이 얘기를 책을 덮어놓고 다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용을 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가가지고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가가지고는 그 교훈하고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 가가지고는 각자 뭔가 그 교훈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씩 실천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 가가지고는 그 약속이 실천이 되었는지 그 다음 회의 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는 116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16단계. 그 116단계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인성교육이니 가정교육이니 하는 것은 한 달에 1시간씩 하라 이거죠.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1시간이 11이고요. 6이라는 것은 6단계를 밟아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할 때는 116의 단계를 밟아야 된다. 11이라는 것은 한 달에 1시간이라는 뜻이고 6단계는 첫째 단계가 이 얘기 읽고 둘째 단계가 이 얘기 외우고 셋째 단계가
교훈을 찾아내고, 넷째 단계가 경험을 얘기하고, 다섯 번째 단계가 각자 지킬 약속을 하나씩 하고, 여섯 번째 단계가 그걸 점검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단계를 밟아가야 그 교훈이 자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 얘기 읽어 지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